배를 엮다라는 작품은 겐부 쇼보라는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마지메 미치야라는 사람이 대도해라는 사전을 편집하는 것을 그린 문학작품 같은 어떤 애니메이션이죠. 원래는 미우라 시온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이 원작이고요. 그 이후에 뭐 영화화가 한번 됐었고 애니메이션이 2016년 10월에부터 나오면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. 사실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. 영화로 나왔을 때 조금 사람들이 이제 눈을 줬었고, 왜냐면 이제 주연 중에 뭐 오나기리조 같은 유명한 배우도 있었으니까 눈길을 주긴 했었는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. 미야자키 아오이도 나왔었죠. 아, 네, 그렇습니다. 이 제목이 배를 엮다라고 지어진 이유는 이 작품상에서 계속 언급이 돼요. 사전을 만드는 게 내용인데 이 작품상에서 사전은 말이라는 게 가득 차 있는 바다를 건너는 배이고 그 사전을 만드는 편집자는 그 바다를 말의 바다를 건너서 배를 엮어서 나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배를 엮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배가 뭐 사람들이 입는 그 배를 말하는 거냐라고 되묻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요. 제목부터가 좀 고민하게 만드는 네. 제목이었어요. 일본어로는 이제 후네오 아무라고 해서 배를 엮다, 이제 배를 짜서 만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에요. 뭐 제가 사실 이거를 2016년도에 처음 봤을 때 1화가 노이타미나에서 방송이 됐었는데 보자마자 제가 구란 선비님에게 직접적으로 톡을 보냈죠. 이거 꼭 한 번만 봐왔으면 좋겠다. 1편을 보자마자. 마지메란 사람은 진짜 선비님 같은 딱 선비님이라고 생각하신대요. 듣는 사람들은 선비님의 모습이 어떨까라고 혹시나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 궁금하시는 분들한테는 마지메를 떠올리면 된다라는 점. 그렇게 해서 시작되게 된 작품이었는데 첫 화가 뿐만 아니라 끝날 때까지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, 역시 원작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너무 좋아하게 된 작품 중에 하나가 됐어요. 미영님은 언제 보게 됐나요? 저는 한 좀 늦게 봤죠? 그러니까 시작할 때 선비님이랑 과학장님이 시작할 때 봤잖아요, 거의. 근데 제가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듣긴 했는데 왠지 제목도 안 끌리고 해서 일단, 그리고 등장인물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막 미소년이나 미소녀 이렇게 캐릭터성은 특히 없어요. 그래서 안 끌려서 있다가 2017년 후반에 어쩌다가 정말 딱 보게 됐는데 이게 한 편씩 보다 보니까 끝까지 봐야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봤는데 역시 부학장님의 추천하신 대로 후회가 없었습니다. 선배님이 이런 일도 했었잖아요. 비슷한 일. 네. 용례 채집 비슷한 것도 했던 걸로 알아서 더 뭔가 겹쳐지더라고요. 되게 많이 와닿는 내용들이에요.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랑 연결도 많이 돼 있고,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제 이야기인 것처럼 많이 봤어요. 거기 편지 쓰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뭐 장난으로 식으로 이제 선배님이 하시는데 또 너무 닮아 있어가지고 재밌더라고요. 저는 그 편지 쓰는 장면에서 전혀 위화감이 없는 거예요. 동장군이 뭐 네.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? 되게 옛날 투식이죠. 이제 근계라고 해서 이제 삼가 계문을 올립니다.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옛날 조선시대 고문서에서도 많이 쓰던 편지고요. 편지 같은 거 서간문을 왔다 갔다 할 때도 많이 쓰는 형식이죠. 그 니시오카가 왜 이 편지를 보고 나서 너 전국시대 무장이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었는데 되게 그때 당시에 쓰던 편지 양식입니다. 바람이 동장군이 오는 게 얼마 안 남았다는 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. 뭐 소롱산당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. 한시인가요? 소롱산당. 네, 한시 내용까지 나오고. 네. 그 마지메라는 이름도 되게 맞아. 웃기잖아요. 그러니까 이 캐릭터의 이름은 말마자에 저 맺을 채자, 그러니까 체결하다 할 때 그 채자를 쓰는데 그렇게 해서 마지메라고 읽습니다만 일본어로 마지메라고 하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. 한자로는 진면목이라고 쓰는데, 그래서 니시오카가 그렇죠. 너는 왜 이름도 생긴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, 그래서 캐릭터를 보다 보면 저는 좀 확실히 그런 게 있었어요. 아, 이런 모습은 좀 나한테도 있구나. 그런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 마지메가 아까 연애편지를 수정 보는 게 있었잖아요. 충고해주고 막.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진지하기도 하고. 그런 역할을 제가 잠깐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그것도 저는 좀, 제가 뭐 니쇼카는 아닌데 니쇼카는 좀 다르긴 한데 약간 이 친구가 자기소개서나 뭐 다른 거를 쓸 때 너무 투박
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뭔가 저한테 좀 봐주라고 한 적도 한 번 있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. 근데 그게 아마 어, 대학원 들어갈 때 자기소개서를 썼던 네. 거죠. 한번 봐주라고 했던 적이 네. 있어서 제가 이거 너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추억이 있죠. 그래서 더더욱이나 우리 선비님이 생각났던 작품이고 뭐 선비님이 생각났다고 고른 건 아니에요. 작품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. 너무나도 많은 명장면과 명대사들이 난무해요. 특히나 애니메이션은 짧다고 느껴질 정도잖아요. 원래 본 원작을 보게 되면 책을 보게 되면 참. 생각보다 더 많은 내용이 네. 수록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뭐 영화든 뭐 책이든 우리 애니든 거기서 뭐 인상 깊게 봤던 것들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. 저는 처음 와닿았던 게 이제 카구야를 처음 만났을 때, 그러니까 이제 토라라는 마지메가 키우는 고양이를 찾으러 저 창문 쪽으로 나갔는데 이제 그 마지메가 사는 소훈장의 타케라는 그 주인 할머니의 손녀가 그 고양이 토라상을 이게 껴안고 이렇게 달빛에 비춰지면서 그렇게 서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 원작 작가가 캐릭터 이름을 잘 지었고 거기서 묘사했던 그 만월의 빛이 이렇게 내리쬐는 그 모습을 애니메이션에서 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했어요. 약간 장풍 맞는 것처럼 쓰러지잖아요. 얘가 맞아요. 첫눈에 반한다는 걸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. 그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죠. 2화 마지막 장면이었죠. 카구야라는 게 사실 일본 신화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카구야 공주가 이제 만월의 힘을 그 보름달의 힘을 받아가지고 좀 신성한 존재로 일본 신화에서 등장을 하거든요. 그래서 카구야라는 이름이 딱 그 듣자마자 니시오카가 또 달 얘기를 이렇게 해요. 그래서 카구야는 그런 게 아니다. 그냥 태어났을 때 달이 밝았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작품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뭔가 카구야라는 캐릭터의 어떤 뭐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? 캐릭터성이라고 해야 될까? 계속 약간 어떤 달의 여신처럼 많이 그려지고 나중에 자기의 가게를 열 때에도 그 가게의 이름에도 뭐 달이 들어갈 정도로 되게 많이 달이랑 엮여 있어요. 이름부터가 그렇게 되어 있죠. 되게 캐릭터의 이름들을 열심히 생각해서 지었던 것 같아요. 마지메도 그렇고 카구야도 그렇고 니시오카는 뭐죠? 그게 선역서자의 언덕 강자인데 그냥 일본에서 많이 쓰는 그렇긴 하죠. 이름. 어쨌든 그 두 명의 캐릭터에 대한 약간의 의미부여를 한 것 같아요. 언어적으로. 카구야는 진짜 빼놓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그쵸. 봐도. 뭔가 너무 예쁘거나 그런 사람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도시인이라고 하나? 약간 세련됨? 세련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?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 좀 제가 생각했던 명장면 중에 하나가 카구야가 일하는 가게에 회식을 하러 갔던 적이 있잖아요. 네. 근데 우리 그 여자 사원이 물어보거든요. どうして板前になろうと思ったんですか?料理が好きなんです. 이렇게 하니까 좋아한다고 그리고 몇 년이 걸려도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. 그 장면 보면서 그쪽 회식 자리도 마찬가지로 사전을 만든다는 각오를 다지는 자리잖아요. 10년이 걸릴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카구야 본인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장면이 저도 떠오르네요. 카구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명장면이에요. 나중에 혹시 또 보게 되면 그 장면도 한번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 와, 잘 만났구나 둘이 그런 생각도 들어요. 묘영님은 뭐 좋았던 장면이나 좋았던 장면이 정말 너무 많은데 일단 들었던 생각은 시로버코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.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애니메이션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났어요. 그거 볼 때 보통 사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떠올리면 뭐 두껍고 종이가 얇고 안에 뭐 말들이 많이 들어있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역시 그 사전 하나에 한 권에 담긴 손길이 정말 많다. 인쇄하는 사람, 디자인하는 사람, 홍보하는 사람 이런 뭐 하다못해 나중에 그 검수한 알바생들이나 교정 본 사람들이나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노력이 그 한 권에 들어있구나를 생각하니까 이거를 보고 나서 사전이 그냥 두꺼운 책이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의 그런 노력과 인생이 들어간 책으로 보이는 거예요. 좀 그리고 사전이라는 게 되게 딱딱하고 좀 재미없이 느껴지는 주제여서 사실 안 봤던 것도 있는데 보고 나니까 진심은 통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이걸 보면서 모두 정말 자기 일에 정말 그냥 열심히 이상의 단어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생을 바쳐서
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을 끝까지 묵묵히 해내가는 것. 그런 게 너무 멋있고 대단하다고 느껴져서 그런 장면들이 솔직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. 그런 거에 좀 감동을 받고 끝까지 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.